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제 뭐 거의 5월도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예. 올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는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제까지입니다. 그제까지 예.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한 4조 2천억 원을 샀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남북 경영협의 핵심은 개인 투자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올해 전체적으로 개인이 4조 2천억 600억 샀고요. 나머지 반반씩은 외국인의 순매도, 기관 투자, 국내 기관 투자의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체들이 또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네, 주세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의 역할이 주목되는데요. 국민연금 비롯한 연기금입니다. 뭐 교원공제, 군인공제 포함된 것들인데요. 예. 연기금이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그 보험도 6,4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투신도 샀지만 상대적으로 금융투자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증권사 상품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코스닥 올라가면서 좀 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은행도 한 1,000억 정도인데 은행은 미미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여전히 올해도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든가 보험, 특히 장기성 투자가들이 국민연금과 연기금과 보험인데요. 이들의 매수는 그나마 좀 의미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별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외국인들이 어떤 네. 종목 많이 샀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겠어요? 외국인을 제일 많이 산 거는 뭐 눈에 띄네요. SK하이닉스가 2조 930억 정확히 샀고요. 압도적이네요. 그저께까지입니다. 예. 예. 포스코가 5,650억, 삼성전기 5,380억, OCI가 3,750억. 그밖에 LG, 포테슬라, NC소프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3,3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순매도는 삼성전자가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하튼 각종 재료가 있으면서 액면분할 이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좀 외국인 판 거 많이 뉴스 보셨는데요. 삼성전자 좀 매도했고요. 3조 5천억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2조 7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카카오가 7천억, 그밖에 현대건설, 현대로템, 한국전력,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업. 그러니까 현대중업이랑 현대엘리베이터는 딱 현대차 그룹이랑 약간 다르지만 현대차 들어간 것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요즘 핫한 넷마블도 오히려 또 좀 매니 한 주식으로 일단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크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기관의 종목들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국내 기관의 순매수는 뭐 크게 종목별로 말했습니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현대중업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예. 그밖에 삼성물산, 현대산업, GS건설,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좀 몰려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SK케미칼,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좀 롯데케미칼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순매수가 눈에 띄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랑 국내 기업 외국인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러게요. 네이버 좀 팔았고요. LG, NC소프트, KT, 포스코, SK텔레콤, 신한지주, 현대차 등의 이 순매도의 리스트에 상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의 순매도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기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기로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연기금의 흐름은 좀 어땠습니까? 네, 연기금 그중에서 특히 국민연금을 제가 좀 섹터별로 찾아봤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투자가 늘린 쪽은요. 요즘 더 핫한 것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은 모바일 게임 요즘 또 관심 많고요. 예. 또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투자 축소는 제약과 바이오 쪽은 좀 매도했습니다. 주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거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급등했고요. 최근 들어서 회계 논란의 이슈가 쌓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있었던 것이 연기금의 특징이다라고 섹터별로 일단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좀 지분을 늘린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 종목으로 딱 떨어지는데요. 예. DB하이텍 아시죠? 이건 TB하이텍은 파운드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동부전자인가요? 이름이 바뀐 거 되겠고요. J콘텐트는 워낙 잘 아시는 JTBC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Y존, 코스맥스, 메디포스트, 대우건설, 넷마블 또 좀 사는 쪽이 있었겠고요. 지분 축산국은 한미글로벌, SK디스커버리, 태영건설, 녹십자, 코리아서킷, JW생명과 BH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매도, 그러니까 지분을 축소한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쪽 네. 기업에, 그러니까 요즘 보면 또 BTS인가요? 예. 방탄소년단 때문에 엄청납니다. 뭐 난리 났잖아요. 예. 한마디로. 지분 증가한 기업들이 두드러지는데요. 신규 5% 이상 지분 확보한 기업이 바로 넷마블이더랍니다. 넷마블이요. 넷마블도 어찌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BTS랑 관련, 방탄소년단 네, 관련 맞아요.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5%. 그러니까 여기 왜 5% 이상 나오냐면 기관 투자가 간 개인이고 5% 이상 지분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넷마블이 5.01%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5.003%, 그리고 J콘텐츠도 5.2%, 그 YJ 엔터테인먼트가 5.03%, JP가요.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고요. 특히 SM 지분율은 5에서 또 7%로 또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지금 관심이 늘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얘기를 해줬는데 앞에서 DB하이텍 보셨듯이 반도체 어떤 장비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워낙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달리다 보니 예.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관심이 많은데요.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도 국민연금 늘려놨습니다. DB하이텍이요, 예전 동부전자일 텐데요. 지분율 8.4에서 무려 13.33%로 올려놨고요. 예. KCT 요새 또 핫하잖아요. 예. 5.56%에서 7.76%로 지분율 증가한 것이 특징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네. 제일 궁금한 게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민연금 꽤 좋았는데 올해는 국민연금 전체적인 수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시장 자체가 지금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이요. 올해 들어서만도 앞서 말씀드렸던 1조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예.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98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평가액은 122조였는데요. 작년 말에 123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0.3%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 수익은 올해는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들 보니까 그나마 좀 반도체에서 좀 선방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서 수익이 가장 좋았던 종목을 제가 리스트를 뽑아왔는데요. 예. 국민연금입니다. SK하이닉스 주식 평가에 증가한 것 중에서 압도적인 것은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가 SK하이닉스를 안 갖고 있다라고 그리고 너무 빨리 팔아서 억울하다 하신 분들도 국민연금 다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대신. 다 주주다. SK하이닉스도 내 거다라고 예. 생각하시더라도 마음 편하겠고요. 현대건설이 요즘 주가 나리 났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이 4,246억 평가하기 났고요.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 순매도는 전체적으로 좀 그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삼성전자도 어찌됐건 레벨업이 돼서 2,800억 정도 올라갔고요. 또 삼성전기가 삼성그룹에서 가장 핫하잖아요. 삼성전기도 2,300억. 그러니까 나름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주주다. 예. 또 벌었고요. 포스코도 올해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이런.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것들이 역시 대형주들의 시가총 상위 주식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쭉 종목들과 수익률까지 나열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딱 집어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보시면 이런 거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할 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가장 무난한 거는 국내 기관이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저라면 삽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이 기관도 외국인이 사고 좀 주가도 살아있다 그러면 좀 사는 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 종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호텔신라. 호텔신라 뭐 제가 워낙 또 강조하는 주식인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호텔신라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하다 지금은. 저라면 한번 해본다 생각했고요. 이제 다음은 다크호스 종목인데 다크호스 종목. 어떤 의미에서? 다크호스 종목은 이런 거죠.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기관이 사고 있으나 오히려 주가는 재미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예.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앞서 호텔신라 같은 거 나중에 오늘 차트 안 준비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계속 샀지만 호텔신라가 주가가 별로 아주 세게 올라가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네. 결국 지나고 나면 이렇게 크게 레벨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재미없지나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다크호스를 올인하는 분 계시는데요. 그럼 다크호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중을 크게 주지 말고 좀 관심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딱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데 주가가 재미없는 거 상대적으로. NC소프트가 올해 들어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고요. OCI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작년에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한 최근 서너 달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한번 볼만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다 사고 있는데 주가가 재미없는 게 있어요. 오히려 떨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롯데케미칼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에 뭐 어제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턴하기 쉽지 않겠으나 이런 것들에서 의외의 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NC소프트, OCI, 롯데케미칼을 다크호스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다크호스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